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활용지원부 김지웅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업 설명회는 내년 사업 참여 희망 운영기관 그리고 컨설턴트 기업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그 기업 담당자분들까지 대상으로 내년 사업 방향 및 소개, 그다음에 유형별 컨설팅 과업 내용, 그다음에 운영기간, 사업 참여 관련 안내, 끝으로 질의응답까지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사업 설명회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동욱 과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하면 되나요?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상당히 좀 떨리네요. 말씀드리기도. 예.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장 김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운영기관 그리고 컨설턴트 그리고 기업 담당자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모시고 내년도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사업을 설명드리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NCS 기업 활용 컨설팅은 NCS하고 SQF를 통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채용 도구와 그리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서 직무 중심의 인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돼서 매년 많은 기업들이 참석하고 있고 NCS의 현장 활용과 확산에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이제 기업 활용 컨설팅이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예산과 물량을 2배로 내년도는 이제 예산과 물량을 2배로 늘리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임금 체계 개편 컨설팅과 같은 새로운 유형도 신설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사업이 상당히 확대를 됐는데 이 사업이 확대된 만큼 우리가 이제 질과 목표한 성과 달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크고 또 질을 담보하고 목표한 성과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부담도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명회에서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을 좀 함께 고민을 하고 또 새로 바뀌고 추가되고 그리고 유형별 과업 내용이 잘 전달되고 궁금한 부분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물어보고 편하게 말씀해 가지고 좀 더 내년에 우리 함께 고민한 결과를 통해 가지고 더욱 사업이 잘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조금 NCS 기업 활용 컨설팅과 관련해서 이제 효과도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직무 관리 인사 체계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제 가장 좀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게 NCS나 SQF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산업 현장에서 이제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 체계 그리고 성과급 그런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직자의 역량을 또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또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우리 NCS 기업 활용 컨설팅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업능력평가 과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사업 방향 및 소개를 해주실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활용지원부 남궁장성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활용지원부 남궁장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 자리는 2024년도 NCS 기업 활용 컨설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셨던 관계자분들도 계실 텐데 주요한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변경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받으면서 서로 이제 궁금하신 점들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NCS 기업활용 컨설팅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고요. 이제 내년도 되면 10년 차를 맡고 있는 정부의 정책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물량 확대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의 진행 방향은 제가 간단하게 내년도 큰 틀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로 이제 각 변경된 과업의 유형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오늘 그 주요 목적이 운영기간 공모에 대한 운영기간 공모 신청 방법, 그다음에 방법 그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NCS 기업활용 컨설팅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내년도 주요 변경 사항, 그리고 사업에 대한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오늘 설명회가 끝나면 오늘 설명했던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질의응답 내용들은 저희 공단 산업인력공단 NCS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추후에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질의하셔가지고 많은 참여 신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은 대상은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NCS에 기반한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전반적인 직무 중심 인적 자원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목표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2015년도부터 초창기에는 한 1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진행했고요. 지금은 작년까지는 한 4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서 총 6,700여 기업이 컨설팅에 참여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3개 직무에 대한 직무 분석을 시작해서 중간에 진행해 오면서 5개 직무에 대한 직무 분석, 그다음에 2011년도부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 직무에 대한 직무 분석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변경해 왔고요. 사업을 이제 진행하면서 보고서에 대한 품질 관리, 그다음에 운영 기간에 대한 성과 평가, 그리고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컨설팅 유형 개편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변화를 했고 내년도는 사업 10년 차를 맞아서 새로운 유형의 컨설팅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진행되어 왔던 컨설팅 유형은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주로 재직자 훈련, 채용, 그다음에 임금 또는 배치 승진 이렇게 해 왔었고요. 2021년도부터는 컨설팅 유형을 신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형, 그리고 기존에 참여했던 기업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확장형 이런 형태로 변경을 해서 기업의 전 직무에 대한 직무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적 자원 관리 부분에 대한 그 내용들을 컨설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컨설팅 생에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관리와 계획을 수립하고요. 저희 공단에서는 컨설팅에 대한 운영기간 선정, 그리고 운영기간에 대한 평가라든가 관리를 통해서 컨설팅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요. 운영기관에서는 컨설팅 팀을 구성해서 컨설팅 팀이 그 컨설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한 이후에 그 컨설팅에 대한 품질 관리, 그다음에 모니터링, 그다음에 그 새로운 사후 관리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사업 체계는 현재 사업 계획 수립과 사업 공고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24일까지 제안서 제출, 그러니까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제안서 제출 기간이고요. 운영 기간을 내년도 사업을 운영할 운영 기간을 선정을 12월 정도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약은 내년도 1월달에 체결을 해서 실제적인 컨설팅은 내년도 2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유형별로 그 컨설팅 기간을 설정해서 9월 정도에 마무리하고 컨설팅이 진행되는 과정에 컨설팅 모니터링, 그 다음에 결과 보고, 사업비 정산, 그리고 이제 컨설팅에 대한 참여했던 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성과 분석을 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간 과정에서 새롭게 개편된 유형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컨설턴트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2024년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그 사업 예산과 물량을 2023년 대비 2024년도에는 2배 가량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한다라고 해서 올해 700건, 그러니까 기업 숫자로는 한 480개 기업이 올해 참여했었고요. 동시에 참여하는 유형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1000개 기업 정도 이상이 1400건의 컨설팅 물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설팅 영역을 기존의 채용과 교육 훈련 위주의 그 역량 중심의 그 활용 영역에서 내년도에는 기업의 전반적인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라고 볼 수 있는 모집 선발, 교육 훈련, 성과 관리, 이동 배치 영역까지 확대해서 활용 영역을 개편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형 컨설팅을 도입하기 위해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내년도에는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컨설팅 재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201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니까 15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한 번이라도 컨설팅을 받았던 기업들도 다시 활용형이라든가 그다음에 임금체계 개편형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 많은 기업이 더 넓게 컨설팅을 받아서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좀 더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컨설팅 유형은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형과 그다음에 2023년도까지는 확장형이라고 했던 내용을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한 활용형, 그다음에 새롭게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개편형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이 유형에 대한 설명은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기간 공모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총 공모하는 유형은 기본형, 그다음에 활용형, 그다음에 기본형과 활용형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본형 플러스 활용형, 그다음에 임금체계 개편형, 그다음에 기본형 플러스 임금체계 개편형으로 해서 각각 사업 물량과 예산과 그다음에 사업 기간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운영기관께서 본인이 잘 수행할 수 있는 유형을 선택하셔서 그 그러니까 정해진 물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형이라고 붙어 있는 1호, 3호, 5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신규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활용형과 임금체계 개편형은 기존에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최근에 새로 생긴 메뉴에 보면 그 참여 기업 조회라는 메뉴를 저희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어떤 기업이 몇 년도에 어떤 사업을 참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시니까 혹시라도 기참여 기업이 사업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홈페이지에 NCS 활용, 기업 활용, 참여 기업 신청 메뉴에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컨설팅 확대 및 개편에 대한 방향은 실제 컨설팅이라는 게 어떤 계획이라든가 설계를 위주로 했던 컨설팅이 기존의 컨설팅이었다면 이제 조금 이제 실행 중심의 컨설팅으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컨설팅 프로세스 자체를 계획, 실행, 환류 체계로 저희가 조금 프로세스를 조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NCS와 SQF를 활용한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 임금체계 개편형 유형을 신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사제도와 임금제도 간의 연계를 위해서 그 활용형의 영역을 채용, 교육 훈련에다가 성과, 이동 배치까지 확대했다라는 내용이 2024년도의 컨설팅 주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년도 사업에 대한 큰 틀에서의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저희 담당 직원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 끝까지 해주셔가지고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컨설팅 사업 방향에 대해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내년 컨설팅 사업 유형별 과업 내용을 안내해 주실 NCS 활용지원부 안현서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4년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유형별 과업 내용 소개를 맡은 NCS 활용지원부 안현서입니다. 네, 2024년 사업 유형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우선 기본형은 직무 분석을 통해 인적자원 관리 체계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유형이고요. 활용형은 직무 분석 결과물을 활용하여 인적자원 관리 체계의 설계 및 실행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금체계 개편형은 직무 분석 결과물을 활용하여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네, 여기서 활용형과 임금체계 개편형은 기본형과 동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참여 이력이 있으시다면 활용형과 임금체계 개편형을 단독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이제 참여 이력이 없으시다면 기본형과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컨설팅 유형별 과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본형의 핵심은 기업의 전 직무에 대한 직무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업에서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해야 됩니다. 네, 기본형 컨설팅에서는 직무 분석을 통해 직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러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기본형 주요 가업은 다음과 같이 전 직무에 대한 직무 분석, 그리고 경력 개발 경로를 설정하고 제시하는 가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무 분석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 방안을 기업별로 제시해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형 컨설팅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기업이 컨설팅을 왜 신청했는지 추진 목적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내부 환경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의 바탕으로 컨설팅 목표와 추진 전략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다음 단계로 기본형의 주 가업인 직무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직무 분석 결과물과 기업의 목적을 바탕으로 경력 개발 경로를 설정해서 제시를 해주게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 재설계 혹은 적정 인원 산정을 제공할 수 있고 직무 분석 결과물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또 나아가 이제 활용을 위해서 타 정부 사업과 연계하는 가업까지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기본형 컨설팅의 주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직무 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컨설팅에서는 직무 분석을 NCS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기업에서도 나중에 단독적으로 수정 보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직무 분석 단계는 일반적으로 지금 5단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직무 분석을 할 대상 직무와 직무 전문가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 직무 정보를 바탕으로 직무 조사를 하고 이제 해당 분류 기준을 만들어 직무 분류를 진행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직무 목록이 나오면 그 직무 목록과 NCS에 있는 능력 단위 목록을 매칭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 단위 목록이 나오면 이제 해당되는 NCS의 직무 기술서를 다운받으셔서 이제 그 내용을 기업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네, 직무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제 기업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하여 확정하는 이런 5단계로 제공이 되고요. 만약 NCS가 개발되지 않은 직무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NCS가 아니라 이제 직무 분석 방법론을 통해 별도의 직무 분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직무 분석 방법은 이제 컨설턴트의 역량이나 기업의 목표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맞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새롭게 추가된 필수 가업인데요. 경력 개발 경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 경력 개발 경로는 직원이 채용해서 입사부터 퇴직까지 경력 경로를 제시하는 것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경력 관리를 지원하는 종합적 인적 자원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무 1의 1 수준에서 시작된 직원이 본인의 경력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경력 경로를 표시해 주면 직원에게는 자발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은 이제 체계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조직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기본형 컨설팅의 활용 성과로는 NCS 활용 교육 실적을 제출해야 됩니다. 네, 이는 이제 운영기관이나 컨설턴트가 주관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직무 분석 과정에서 구성원이 이제 참여했다라는 그런 실적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활용형 컨설팅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본형 컨설팅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면 그렇다면 이 자료를 어떻게 이 기업의 인적 자원 체계에 적용하여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활용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활용형은 우선 4가지 영역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 4가지 영역 중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HR 전략 수립입니다. 네, HR 전략 수립을 통해서 기업을 진단함으로써 가장 이 기업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활용 영역은 크게 4가지인데요. 이제 가장 먼저 모집 선발은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을 이제 확보하는 거고요. 그다음 교육 훈련은 기업의 인재를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영역이고, 그리고 기업 목표 달성과 연계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성과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동 배치,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기업의 수요에 따라서 1개부터 최대 2개까지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활용형 컨설팅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차이가 환경 분석을 진행할 때 기본형 컨설팅은 직무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부 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활용형에서는 외부 환경도 이제 고려를 하여 이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기업의 인사제도 수준을 진단해서 기업 컨설팅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가장 시급하게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지를 선택하는 인사제도 전략 수립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1개에서 2개의 영역을 선택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기업 수요를 필수로 반영해서 이제 운영기관에서 나중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이제 활용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은 기본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미 직무 분석이 끝난 기업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참여했거나 직무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직무 분석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선택 영역별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와 사후 관리 및 재원이 포함된 결론을 제시하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활용형 컨설팅의 각 영역에 대해서 세부 과업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과업은 플랜 2C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세부 과업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과업은 필수 과업으로 무조건 수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기업 수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모집 선발 영역입니다. 네, 모집 선발 영역의 목표는 기업의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필요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이 모집 선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는 인력 수요를 예측하게 되는데요. 기존 컨설팅에서는 기업이 내년에는 1명을 채용하겠습니다. 2명을 채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대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채용 제도만 만들어줬다면 내년부터는 그럼 과연 그 1~2명 채용 계획이 적절한지를 먼저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목표를 기반으로 현 조직의 업무량을 분석하고 이제 저희 조직의 적정 인력을 산정해서 현원과 비교를 해서 어떤 영역에 몇 명이 필요한지 그거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이제 인력 수요 예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그 실행 단계에서는 기업의 현재 모집 활동과 선발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제 중소기업들 가시면은 선발하는 것보다 모집이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저희가 예전에는 채용 제도, 그러니까 채용 선발 도구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내년부터는 기업의 모집 활동부터 이제 컨설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 활동의 효과성이 지금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문제가 있다면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이제 모집 활동 효과성 분석이고요.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인원을 들고 들어올 수 없다면 그럼 내부적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이걸 해결할 수 없는지에 대한 내부 모집 가능성,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선발 과정이 적정한지 적정성 검토 및 보완하는 과업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발 독과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타당한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현재 모집 선발 제도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그럼 이 향후 이제 기업의 모집 선발 제도를 이제 개선해서 실행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기업 인재상 도출을 진행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집에 있어서 어떻게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보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무 분석 결과로 만들어졌던 직무 자료를 통해서 직무 능력 기반 평가 도구, 예를 들어 뭐 면접이라든지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접 학문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인력 운영을 이제 적정하게 인력을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 선발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모집 선발 계획 실행 단계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모집 선발 환류 체계인데요. 이는 이제 모집 선발 제도를 만들고 그걸 실행했을 때 실행 결과를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줌으로써 이러한 모집 선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훈련입니다. 네, 교육훈련도 역시 가장 먼저 이 기업에 과연 교육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교육훈련 필요성을 분석을 하고 현재 그럼 기업에서 어떠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훈련이 어떤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준을 진단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어떤 교육훈련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빠뜨렸는데 옆에 NCS 마크가 있는 부분은 NCS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과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컨설팅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육훈련 그다음 실행 단계에서는 이제 교육훈련 수요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는 교육훈련 체계를 이제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및 구성원의 교육훈련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일단 이 설정된 목표에 따라 이제 구성원이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될지 이제 그런 역량을 도출합니다. 역량 도출 과정에서는 직무 분석 결과로 이제 도출된 직무 역량과 또 역량 모델링 결과로 도출된 공통 리더십 역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직원별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 현재 기업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 수준과 기업이 목표하고 있는 수준 차이의 갭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메울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이제 교육훈련 체계 마련 과업입니다. 네, 그럼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했다면 이를 기업에 맞게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다음 과업인데요.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기업은 내부 교육으로 할 건지, 외부 교육으로 할 건지, 교육 장소는 어디로 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만드는 것이 이제 교육훈련 실행 방안 마련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도 결정해서 내년에 기업이 1년 동안 진행할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까지 이제 과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훈련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훈련을 진행했다면 그러면 이 교육훈련이 과연 성과가 있었는지 보완 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요. 만약에 그 컨설팅 기간 중에 교육훈련이 이루어졌다면 교육훈련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과관리 영역인데요. 성과관리 영역은 기존엔 없었던 이제 새로 생긴 영역인데 성과관리는 또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업주의 수요는 굉장히 높은 이제 영역인데 또 막상 실행에 있어서는 조직 구성원의 공감이 필수기 때문에 좀 실행이 좀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성과관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먼저 진행을 해야 될 게 과연 이 기업의 성과 관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제 성과에 따라 차등 임금을 지급하고 싶다. 혹은 성과 관리를 해서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우리가 확대하고 싶다. 이런 목적에 따라 성과 관리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의 수요를 잘 파악해서 이제 성과 관리가 왜 필요한지, 그럼 현재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과관리 제도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지 등을 파악하는 이런 개선사항 도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 지표랑 이제 지표별 목표 수준을 설정을 하고
그 앞으로 성과 관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이제 계획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실행 단계에서는 자 그렇다면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 요소를 도출하는데 저희가 크게 평가 요소는 업적 평가와 역량 평가로 나누어서 이제 도출을 하게 됩니다. 네, 업적 평가는 보시면 이제 핵심 성공 요인이나 이제 KPI, 뭐 평가 방법 등 제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역량 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역량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도출된 역량들의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평가 요소가 이제 도출이 되고, 이를 통해 이제 조직 구성원 대상으로 이 요소를 검증하고 최종 선정하는 단계가 이제 평가 요소 도출 및 검증 단계이고요. 그렇게 이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까지 결정이 되었으면 이런 평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평가 운영 체계를 수립하고요. 이 평가 운영 체계라고 하는 거는 뭐 평가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평가할 것인지, 또 혹은 뭐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자 훈련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자 훈련이라든지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성과 관리의 실행 단계에 포함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과 관리도 이제 진행되었던 성과 관리 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한 환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데요. 성과 관리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리고 과연 성과 관리를 그러면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뭐 교육에 활용을 하겠다, 혹은 뭐 임금에 활용을 하겠다, 혹은 뭐 복리후생과 연결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활용형 컨설팅의 마지막 영역인데요. 이동 배치 영역입니다. 네, 이동 배치 영역은 조직 내에 있는 조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컨설팅을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고요. 자, 이동 배치의 가장 이제 첫 단계는 그럼 조직에서 이러한 조직 내의 조직 구성원을 이동 배치하려는 수요가 무엇인지 그 수요를 파악하고, 그러면 현재 이제 기업의 조직 인력 업무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숫자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동이라든지 뭐 배치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노사 의견 수렴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노사 의견 수렴을 한 걸 지원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네, 만약 이동 배치의 수요가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이 이동 배치를 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 직무별로 어떤 역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요구 역량을 파악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고요. 그러면은 이 요구 역량에 맞춰서 해당 직원이 어떤 역량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개인별 보유 역량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이동 배치를 그 기준을 설정하게 되고요. 이런 기준을 설정했다면 이제 이동 배치 실행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이제 직무 내에서 뭐 이동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직무 재설계로 이제 솔루션을 낼 수도 있고요. 뭐 인사 적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경로 설정, 또 수평적인 뭐 조직 문화가 시급하다 하면 직급 체계 조정 등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동 배치도 마찬가지로 환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데요. 이동 배치 결과가 과연 이제 기업 구성원들이 느끼기에 공정했는지, 그런 기준이 명확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그 결과 평가와 피드백을 제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추가로 기업의 뭐 CDP나 혹은 산업 SQF와 연계할 수 있는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과 연계해서 과업을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활용형 활용 성과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행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운영 기간별 참여 기업 최소 반 이상, 50% 이상이 NCS 활용 실적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영역을 보시면 각 영역별로 뭐 일단 개선 실적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실행할 실행 계획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금체계 개편형인데요. 네, 임금체계 개편형에서는 이제 직무의 차이와 그리고 성과를 반영한 그런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네, 임금체계 개편형 컨설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른 공정한 보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는 본인의 노력과 성과가 보상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체계를 만듦으로써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결국적으로는 이는 조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임금체계 개편형은 다음과 같은 이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가장 먼저 임금체계를 왜 개편하려고 하는지 이제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서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결론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좀 세부 내용을 보시면 임금체계 개편을 하실 때는 가장 먼저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임금 체계를 우선 현황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임금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임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어서 지급되고 있는지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존 임금 체계에 문제가 나타날 거고요. 그럼 그 임금 체계의 개편 방향을 이제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임금이 가장 이제 직원들한테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에서 노사가 임금 체계의 임금 체계 개편 방향에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이 과정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직무 평가를 실시합니다. 임금 체계 개편형의 또 주요 가업은 바로 직무의 가치를 결정하는 직무 평가인데요. 직무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도 있고요. 직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직무평가를 하는 운영 기준을 수립하고요. 이렇게 그 직무평가를 할 사람들이 구성이 되었다면 그러면은 평가 대상 직무가 무엇인지 직무를 선정하고 그리고 직무평가 방법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러한 평가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직무평가를 실시하게 되고요.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난 결과를 검증하고 또 최고 의사결정자, CEO라든지 그런 이제 외부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조언이라든지 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무별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형에서는 직무평가를 실시해서 기업 내에 있는 직무의 이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 가치만 포함된 임금체계 개편이 아니라 저희 컨설팅에서는 직무 가치와 직무 성과가 이제 동시에 고려된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평가 결과를 그러면 임금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도 이제 실행 단계에서 확인을 해서 그 연계 방안을 만들고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게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문제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변경된 개편안이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제 이 단계에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체계 개편안을 실시하기 전에 전 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제 공유 설명회를 이제 개최하는 것을 지원해서 이런 부분의 실행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금체계 개편 역시 이제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데요.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이제 개편했고 이거를 실행한 결과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 해당 기업 직무 가치와 NCS, SQF를 비교하는 작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임금체계 개편형도 활용형과 마찬가지로 이제 개편 실적이 저희 활용 성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운영 기간별 참여 기업 최소 30% 이상 이행 실적을 제출하는 것이 이제 임금체계 개편형 컨설팅의 성과입니다. 네, 이제 이행 실적에는 취업 규칙 개정 또는 개편된 임금 대장 등 실제 임금 체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업 내부 문서도 포함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과업별 과업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사업 참여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기업 조건입니다. 저희 컨설팅 사업은 30인 이상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30인 미만이더라도 운영기간 목표 물량 10%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사회적 기업이나 스마트 공장 참여 기업은 이제 10% 참여 제한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 기업이 많은 업종에 같은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목표 물량 30%까지 허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근거 자료라고 하면 해당 산업에 적은 기업 수가 많다는 그 산업의 어떤 통계청 자료나 아니면 ISC에서 발간하는 산업별 실태조사 자료의 일부 부분을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중에서도 많지는 않으나 체불 사업주나 산업재해 발행 건수 관련 기업들은 참여에 제한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상시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운영기관에서 참여 기업을 선정하실 때 이 이외에도 지금 표에 여기 화면에 기재되어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선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지금 3번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사업이 다 개편되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기참여 기업은 유형에 관계없이 유형 2 활용형과 유형 4 임금체계 개편형 컨설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내년에 활용형으로 교육훈련 그리고 모집 선발 이렇게 두 가지 컨설팅 영역을 참여하였다면 25년도에는 성과관리나 이동 배치 이렇게 연도를 달리하여 2회까지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저희 컨설팅 신청 방법은 저희 NCS 홈페이지 통해서 위 경로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NCS 활용, 기업 활용 컨설팅 그 안에서 컨설팅 신청 메뉴를 클릭하시거나 지금 NCS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팝업 페이지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서 그 팝업 클릭하시고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올 초부터 공단에서 기업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운영기관이 선정이 되면 공단에 신청 온 기업의 신청서와 그다음에 그 기업으로 하여금 희망하는 운영기관 이런 리스트를 정리하고 추후에 선정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그 기업들을 어떻게 매칭할 것인지 이제 협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컨설턴트입니다. 크게 책임 컨설턴트, 일반 컨설턴트, 현장 전문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사업 물량이 예산과 물량이 2배 증가하였기 때문에 컨설턴트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참여 한도 또한 이제 늘려서 조금 변경하였는데요. 책임 컨설턴트 자격 조건입니다. 중간에 1번부터 4번 중에 1개 이상 항목 해당 시에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특히 노란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은 올해 기준 대비 완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관련 분야에 만 10년이었고 그 다음에 3번에 석사 이상 학위 취득과 만 5년 그리고 4번에서 공인노무사와 경영지도사 취득 후 만 5년이라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대폭 완화해서 10년을 5년으로 그다음에 5년을 3년으로 그다음에 공인노무사나 경영지도사 취득 후 5년을 자격 보유자로 완화하였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일반 컨설턴트도 5년에서 3년으로 그 다음에 3번에서 3년에서 2년으로 그리고 4번에 전문 자격 취득 후 3년에서 그냥 보유자로 완화하였고요. 현장 전문가 또한 3번 항목에 5년에서 3년으로 4번 항목에서는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여 한도는 저희가 올해 5개까지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1인 최대 10개 기업, 운영기간 총 2개 기준 컨설팅에 참여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년 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때 컨설턴트 평가 결과 우수 컨설턴트의 경우에는 기존 최대 7개에서 내년에는 최대 12개까지 컨설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컨설턴트 구성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변동사항 없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3인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가 있고 책임 컨설턴트 1인은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책임 일반 현장으로 구성하시는데 책임 현장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책임 일반으로 하실 수도 있고 책임 일반 이렇게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포함하셔서 3인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컨설턴트 공모제 등을 통해서 컨설턴트 풀 선발 관리 공모제를 무조건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컨설턴트 선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드리고요. 앞서 현장 전문가 조건의 4번하고 5번을 보시면 해당 기업의 재직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컨설팅 팀 3인 구성에서 대부분 90% 이상은 현장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현장 전문가도 대부분 90% 이상은 기업 내부의 종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 내부 인력을 현장 전문가로 지정할 때는 이 자격 조건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사업 담당 책임자 수준의 내부 전문가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사업이 단순히 컨설팅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업과 같이 참여해서 그래서 이 기업의 현장 전문가도 일부 수당을 받아서 같이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NCS 기업하는 컨설팅이 종료되더라도 기업 담당자 분들도 같이 현장 전문가로 참여했기 때문에 추후에 직무가 바뀌거나 했을 때 NCS를 활용을 해서 기업 자체적으로도 직무 분석 도구로 NCS를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안현석 관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유형별 과업 내용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필요 역량을 갖춘 컨설팅 팀을 구성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컨설팅 운영 방법은 공단이 제시하는 기준 3회 여기서 기업 책임자, 아까 현장 전문가나 책임자 착수 중간 최종 회의에는 반드시 참석을 해서 진행하는 것 조건 외에는 자율적으로 추진하시면 되고요. 회의는 대면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부터 내부적으로 구름이 비즈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해 드려서 비대면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 그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컨설팅 팀 그 회의 횟수 기준으로 올해 마찬가지로 투입 시간 기준으로 1일 최대 6시간 그리고 책임 컨설턴트와 일반 현장의 시간당 단가는 고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8.5회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21년부터 시간으로 이제 변경을 하였고요. 그리고 컨설팅 하실 때 꼭 기업에 가서 하는 컨설팅 시간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기업에서 컨설팅 하면서 상담을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어떤 자체 회의도 컨설팅 시간에 포함되니까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공수 분석 자료 예시입니다. 저희가 올 초부터 고용보건공단이 이제 과업 개편 많은 회의와 분석 연구 끝에 이렇게 개편을 했는데요. 그 개편된 내용을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여 5개 유형별로 공수를 분석을 한 예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유형별로 산출 내역을 만들고 총 예산을 이제 마련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기본형의 경우 책임은 18.5시간, 일반은 15시간, 현장은 10시간 이렇게 예시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모든 기업을 다 이 공수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기본형 할 때도 직무가 많거나 직원이 많아서 직무가 많아지면 그 기업에는 책임 20시간, 직무가 작아서 좀 영세한 기업은 책임 16시간 이렇게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그 합만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컨설팅 팀 구성도 책임 일반 현장 제외할 수도 있고 책임 현장 일반을 제외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시는 참고하시고 그 각각 기업마다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4호, 5호 유형도 그렇게 수행하시면 되고요. 이 이외에도 저희가 운영기간 공고문도 같이 살펴보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저희 책자에 4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공고되어 있는 자료인데 중요한 부분만 몇 개 안내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중간에 신청 가능 물량 1호부터 3호까지는 20개부터 4호, 5호는 10개부터 그리고 10개씩 증액해서 총 120개까지 유형을 모두 다 신청하셔도 되고 하나에 몰아서 신청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신청 가능 예시와 불가능 예시가 있으니 잘 참고하셔가지고 요거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이제 이번 사업 내용의 모집 사항입니다.
저희 5개 유형 모두 사업 기간이 예전에는 차등을 4개월, 6개월, 8개월 두었다면 내년에는 모두 240일, 8개월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모집을 늦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실제 기업 모집은 가급적 내년 초에 이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컨설팅 시작을 기업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좀 상반기 이후에 한 2분기 정도에 시작을 하겠다. 아니면 늦어도 뭐 한 4, 5월에 하겠다. 이런 경우도 일단 모집을 1, 2월에 해놓으시고 그때부터 수행할 수 있게끔, 또 여차하면 기본형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모작까지 가능하게끔 이렇게 모든 유형 8개월로 해놓았고요. 그리고 2호 활용형과 4호 임금체계 개편형은 이제 기참여 기업 대상으로, 앞서 저희 부장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NCS 컨설팅 신청 메뉴 외에도 그 컨설팅 이력 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께서는 우리가 컨설팅 받았는지 조회해 볼 수 있고, 운영기관에서도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이 기업이 어떤 유형으로 신청 가능한지 조회가 가능하고요. 또 필요시에는 저희가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이때까지 참여했던 기업 리스트를 유선 요청하면 저희가 이메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제가 최소 유형 신청 기업은 말씀드렸고 최대 120개까지, 그리고 보통 ISC에서 이제 공동수급체 몇 개 운영기관은 그렇게 신청하시는데 공동수급체는 최대 3개사까지, 그리고 저희는 컨소사도 최소 수행할 수 있는 물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성사별 최소 기업 물량도 20개, 그리고 10개씩 증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컨소로 구성하시는 ISC가 많이 있는데 신청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매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신청하시다가 좀 이게 신청 가능한 물량인지 헷갈리시면 저희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6번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청 저희 제안서 제출 기간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기관 선정 절차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고 제안서 제출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12월 1일에 운영기관 서류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운영기관별로 해서 운영기관의 적합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할 거고요. 2차 면접 심사는 12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 적합된 운영기관에 한해서 신청된 유형별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8일에 최종 물량을 확정지어서 내년 1월 화순에 계약 체결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안 요청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내용은 공고문의 내용과 동일하고요. 네, 제안서 평가는 1차는 12월 1일에 장소는 추후에 선정을 할 텐데 장소가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서면 평가로 신청 기간 참석은 없고요. 그때 제출된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하는 평가 항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량 평가 부분에서는 특히 컨소로 들어왔을 때 몇 점 받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정량 평가 부분은. 네, 그다음에 넘어가서 5번 면접 심사 12월 14일 그리고 15일에 서류 심사 이후에 저희가 장소를 안내 드릴 거고요. 이때는 제안서 평가 결과 적합 판정된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 참여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사도 반드시 참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예전에 선모집했다가 한 2년 정도 안 했다가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유형을 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체계 개편형이 포함되어 있는 4호, 5호에는 선모집 내역도 면접평가 때 이제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부터 모집 안 했을 때 배점이 다 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년 성과평가 결과도 면접심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모집에 해당이 안 되는 1, 2, 3호 유형과 선모집에 해당되는 4호, 5호 유형의 이제 평가표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자, 다음은 이게 산출 내역입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했을 때 이 부분에서 가장 문의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안내드리면 좋을까 고민 끝에 여기 7번
사업비 산출 내역 작성 관련해서 조금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두 번째 네모에 제안서 제출할 때는 예산 관련된 평가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면접 대상 운영기간, 그러니까 면접 평가할 때는 저희가 예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물량 배정할 때 떨어질 걸 감수해서 뭐 20개 할 수 있는데 50개 신청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접할 때 예산 적정성을 검토를 하고요. 여기서 세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면접 평가일까지 면접 발표 자료 외에도 사업비 산출 내역과 세부 산출 근거를 제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에 유형별, 물량별 인건비는 1번 인건비 소개를 초과할 수 없음. 예전에는 저희가 유형별로 퍼센테이지를 알려드렸어요. 뭐 14%, 뭐 12% 이렇게. 네, 근데 이게 또 비영리 법인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예 여기 보시면은 1번 인건비 잘 안 보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하단의 표에 기업수 10개면 2,716만 454원 이 금액은 이제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작게는 선정이 가능하나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 부탁드리고요. 이제 비영리 기간이라고 다 이윤 제외는 아니고요. 이 컨설팅 사업이 비영리 사업으로 해당되는 기간은 이윤을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많지는 않으나 면세 기간은 부가세를 산정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모입니다. 컨설팅 경비의 컨설턴트 수당 합계 앞에 보시면 그 위에 표에 컨설팅 경비의 수당 합계 금액이 보면 1억 3,660만 원.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고정 비용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10개 기준이니까 20개, 30개는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한 건데 컨설팅 경비의 컨설턴트 시간당 단가는 15만 원, 7만 원 이것도 고정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 3번입니다. 앞에 돌아오시면은 3번 인건비와 경비 합계 여기서는 1억 4,660만 원. 이 금액은 고정 비용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 인건비를 아까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컨설턴트 수당 합계액은 고정이지만 뭐 책임을 좀 줄여서 일반을 늘리거나 아니면 현장을 없애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변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컨설턴트 수당 외에 뭐 여비, 운영비, 인쇄비 이런 부분도 변동이 가능하되 1번 인건비와 2번 컨설팅 경비의 합계액은 고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4번 일반 관리 비율, 이윤율, 그다음에 부가가치세율은 다 고정이고 마지막 8번 사업비도 다 고정값으로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이 뭐 활용형의 20개를 수행하면 사업비는 다 동일하게 나오는 구조로 이 사업비에 맞춰서 추후에 면접심사 준비하시는 기간에서는 세부 산출 내역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업 참여 관련 안내를 마치고요. 저희가 끝으로 국가직무능력 표준 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첫 인사를 안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이제 이런 질의응답을 좀 듣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죠. 자, 여기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까지 10년에 걸친 이 사업을 이제 참여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의 국가 사업이 또 특히 공단 사업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화되면서 하는 사업은 아시겠지만 뭐 다른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뭐 이게 만약에 공무원 바뀌면 찌그러지고 했던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사업이 발전될 수 있던 거는 다 우리 고용노동 과장님 비롯한 사무관님 고생해 주셔가지고 왔다는데 감개무량합니다. 처음에는 이 2014년 이게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냥 1000개 기업 하겠다 하고 160억을 저걸 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기업 기재부에. 근데 당시 이제 VIP가 NCS라는 용어를 했다는 그것만으로 NCS? 그래 좋아. 그냥 160억 그냥 줘버린 거예요. 당시 우리 사실은 뭐 회계 체계라던가 무슨 사업의 전체적인 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1000개 기업을 받았죠. 사람도 몇 명밖에 없는 활용지원부에서. 그래서 그때는 일단 NCS 확산이 우선이니 NCS를 좀 따다 붙이는 형태로 복부 타는 형태로 하고 하다 보니 이제 컨설턴트들이 이거 너무 많다. 그럼 3개를 줄이자. 뭐 5개를 줄이자.
이러니까 이제 사업의 성과는 기업에서 이거 하나만 아니냐, 너무 보고서만 만든 거 아니냐 해서 사업이 확 줄었잖아요. 당시에 천 몇 개, 1000개였죠. 1000개였다가 쭉 계속 줄다가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에 홍길동처럼 우리 박노한 사무관이 오셔서 이제 민간 현장 전문가 의견을 막 듣고 뭐가 문제인지 그래 1000개 그 필요 없어. 일단은 건수를 줄이고 이제 그 맞춤형으로 그때 이제 역량 모델링이 나온 거. 아예 에라 모르겠다. 전직물 하자. 일단 그게 전직물을 해야 기업이 좋아하니까. 예전에 일부만 했을 때는 그냥 컨설턴트 보고서 쓰고 그런 데는 좀 유리했을 수 있겠지만 기업에서는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딴 거를 전체적으로 이게 같이 인사 관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CEO가. 그래서 뭐 직무급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왕 컨설팅을 해줄 때는 이제 전체 직무를 다 해줘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일단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하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얼마큼 이게 들어올지도 사실은 잘 예측 못하겠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원칙은 전직무지만 뭐 상황에 맞게끔 저기 조치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 채용이나 이런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관련돼서 저희 사업 설명회 때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얘기한 그 이후 이 위력이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화나 뭐 그런 거로 저희들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담당자가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사항은 계속 저희들하고 컨택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자한테 마이크 넘기고 저는 다시 한번 좋은 사업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이상으로 2024년 NCS 기업환원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